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식 논란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위산업체로 분류되는 회사의 주식 약 2억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 당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면서 논란의 확산을 처단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직접 논란에 대해 발언하거나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아무리 이제 당대표라고는 하지만 개인 주식 매수 관련 얘기까지도 직접 나서지 않고 당 공보국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떠나서 저 부분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당의 입장을 통해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주식을 해보고 있고 하지만 저건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식 매수표를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30% 정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얼마에 팔았구나라는 명쾌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하고 본인이 몇 마디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자들에게는 침묵으로 계속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인천 계양을의 공천을 본인이 받느냐로 한참 바쁠 때인 4월, 5월 사이에 이제 매수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방위원회 갈 거라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주식을 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매각 시점까지. 그러면 이건 뭐 부적절했다라든가 하여튼 이유 간에 이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 발언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주식을 팔았다 그랬는데 팔았다고 하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주식 요새는 다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 화면 하나만 보여줘도 되는 건데 네. 그런 것으로 좀 매매표 같은 거라도 보여줬더라면 일단 그것이라고 해서 오해가 불식되는 건 아닙니다. 100%. 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다름 아닌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고 근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방산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고 논란이 되자 이제 다 팔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팔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둑질 했다가 돌려주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정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식 매도했다고 해서 밝혔었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대표님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님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시장에 추가 대응도 없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다 팔기는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주식을 산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기 전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져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정작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배신감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2차 딱 떨어지고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고요. 그다음에 또 제 주위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한 서너 달 동안은 뭐 정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사법시험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살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참 멘탈 하나로는 대한민국의 최강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매각 신탁 심사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을 뭐 사신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를 배정하거나 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적인 퍼블릭 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하신 분 아닌가. 예.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쭉 드러났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뭐 법인카드, 변호사비 문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모든 문제들이 네. 사실은 퍼블릭 마인드가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시장이고 내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밥을 사 먹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은 유권자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대표에 대한 이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이자 의견이셨고, 네. 근데 뭐 이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번 논란은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정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박상희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던 주식이라는 점, 이 점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산 게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에요. 물론 여기서 그 해군의 함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뭐 100% 방산업체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위원회 가기 전에 이걸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2달이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2달이 8월인가 했는데 10월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면 본인 입장에서 이게 이해 충돌의 요지가 있으면 본인은 이제 아마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그 결과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에 문의를 했고 그게 아직 답이 안 온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래도 논란이 되니까 매각을 한 거니까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방산조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내가 방산조 갖고 있으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직감을 하고 상임위를 차라리 그럼 국방위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갔으면 뭐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굳이 또 국방위를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러 간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을 먼저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고 싶은 상임위를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외통이나 국방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전의 사례를 보면.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연락을 해보고 이런 적은 아니니까. 그러나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업체 없는 업체는 위원회 또 인기가 없는 위원회 이런 부분에 분류를 하다 보니 본인이 가게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측을 한다면 일반인이 비판할 때는 일부러 국방위 간 건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랬다고 하면 왜 그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하고 질의를 했을까? 이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또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폈는데 말만 경기도 국감이었지 사실상 이재명 국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 김복환 부단장님,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직 국토부 간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네네.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회의원이 그걸 갖다가 물어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원이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처럼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이야기할 사실인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궁금하고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재판만 과정만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도 국감 소식을 살짝 짚어봤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진중권 광운대 지금 특임 교수일 겁니다 아마. 이 두 분이 신동아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동아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 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상황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을 대표로 찍어준 건 뭐냐면 그냥 큰 배니까 그래도 0.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근데 거함인데 그 침몰시키기 너무 아깝다, 썩혀두기 아깝다. 그래서 일단 그 배에 다 올라탄 거예요. 문제는 그냥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근데 그 배를 타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땜질 하면서 총선까지 갈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중에 또 이런 것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고독에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7년도에 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걸 2017년만 딱 빼고 2022년이라고 딱 하면 예.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더 세게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포퓰리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여당 보고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진중권 교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위험도가 사실은 이제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당 차원의 대응을 해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식 판 거를 왜 공보국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당연히 본인의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문제잖아요. 당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 이걸 설명하든지 자기 변호사가 설명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등등도 이게 당의 무슨 뭐 대표일 때 한 게 아닙니다. 다 성남시장 때 한 거고 하면 이게 왜 당에서 지금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당의 문제처럼 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도 당선되고 그다음에 대표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면은 지금은 이게 당 차원에 한다라고 이제 뭐 하지만 나중에는 이 피해가 오게 되면 당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되죠? 제가 최근에 예전에 민주당에 있던 분들 또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제 가끔 전화로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열패감이라든지 좌절감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태백산 종주하기도 하고 정말 이걸 씻기 위해서 잠도 안 오고 다들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때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다 가슴으로 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꾸 본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려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당 전체가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가긴 가겠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위험도를 과연 지금 당이 다 떠안는 것은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타당할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같은 당,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코인 연루설을 주장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수사하려고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아무도 몰랐는데 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돕겠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홍천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뭔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인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전용욱 전 의원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은 보수의 어머니, 드루킹부터 윤 대통령 만들기까지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어 기여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2의 추미애다. 추미애 대표가 고발하면서 드루킹 사건이 불거졌고 결국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구속 수감되는 거, 그걸 아마 비꼰 것 같아요.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의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현무투 낙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낙탄에 버금가는 사고가 아닌가. 목적지를 향해서 쏜 것은 분명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돕고자 했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쐈는데 이게 거꾸로 날아간 거예요. 완곡하게 조홍천 의원이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고마워할 것 같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왜 괜한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북 고일 연루설이 이게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고 국민적인 관심을 지금 받게 됐잖아요. 2030 세대는 이 코인 하면 또 대단히 또 민감하고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의 자책골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관심이 있고,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요 역효과가 커질 거라는데 동의합니다.